자, 이어서 지난 11월 주택 거래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9만 1천여 건의 주택이 거래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치만 봤을 때는 거래가 크게 증가가 됐지만 곳곳에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달 주택 거래량 발표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전국에선 9만 1천여 건의 주택이 거래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한 수치고 11월 누계 기준으로도 91만 4천 건을 기록하며 20.5% 증가했습니다. 특히 누계 기준으론 주택 경기가 한창이던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말까지 매매 거래량이 약 100만 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작년보다 7.2% 정도 증가를 했다. 수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동산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네, 현재까지의 매매 거래량만 보면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끝났다 해도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5%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치고 2012년에는 오히려 8% 이상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지난 2년간의 부동산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보통 12월엔 겨울방학을 맞아 이사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곤 하는데요. 올해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전망처럼 누적 거래량이 100만 건 내외가 되기 위해서는 이달 8만 6천 건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상태고 부동산 3법의 국회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8만 건 이상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달을 제외한 올해 월별 거래량만 살펴봐도 8만 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 달은 봄 이사철인 3월과 4월, 그리고 9.1 부동산 대책 영향이 반영됐던 9월과 10월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주택보단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도 매매 시장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고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든다.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일 텐데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시점에 발효가 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재빠른 부동산 3법의 통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